안녕하세요. 트래블데일리 리포터 이부장입니다. 오늘도 여행업계 소식을 쉽고 짧고 재미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같이 가보실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3월 7일 목요일자로 또 찾아왔습니다. 한 주간의 중반을 넘어서서 주말로 향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날씨가 포근해지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자,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또 심층적으로 또 전해드릴 말씀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비앤비가요, 오늘 보도자료를 하나 발표했는데 공유 숙박 제도에 관련된 에어비앤비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공유 숙박 관련한 그 제도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을 담고 있겠죠. 자세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두 투어가 2월 송출객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하면 그렇게 많이 증가했다고 볼 수는 없네요. 오래간만에 전문가 칼럼, 익숙한 파업과 불확실한 여행의 제목의 칼럼 들어와 있습니다. 관광투자유치 컨설팅 홍보 지원 사업 공모가 진행이 되고요. 하와이 관광청은 메이드 인 하와이 관련한 여행지 8선 소개했습니다. 델타 항공이 올해의 항공사로 선정이 됐고요. 리조트 월드 크루즈가 신규 운항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에어 프리미아는 온라인 체크인 서비스 확대하고요. 로얄 브루나이 항공은 미시 축제 기념 패키지를 출시했습니다. 어디서 축제하는 거냐면 이건 브루나이에서. 인천공항은 공식 안내 어플리케이션 리뉴얼 출시했고요. 온다는 정보보안 국제 인증 받았습니다. 자세한 뉴스 궁금하신 분들 traveldaily.co.kr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이 소식을 전해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안내 말씀을 제가 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통해서 이 채널 트래블데일리 통해서 채널 나가고 그 다음에 음성으로만 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수요도 꽤 돼요. 팟캐스트 팟빵에다가 팟빵 팟캐스트 플랫폼에다 저희가 올려요. 음성만 올리죠. 그런데 저희 애청자 중에서 간혹 가다가 그 팟빵에도 후원금 받는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5,000원씩 주기적으로 올려서 저한테 후원을 해주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게 팟빵에서 후원금 그쪽 통해서 올려주시는 거를 제가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되는데 그게 일정 금액 이상 돼야 되는데 그 기간 어느 정도 기간 안에 그렇지 않으면 그걸 못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보내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팟빵 채널 통해서 저한테 후원해 주신 분 5,000원씩 주기적으로 후원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는데 팟빵에다가는 후원을 해주지 마세요. 대단히 제가 마음만 그쪽에서 받고 그래서 제가 이걸 후원해 주시니까 제가 받아야 그게 후원해 주신 분들의 마음이 제가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후원이 안 되니까 제가 못 받으니까 그분한테도 아주 이게 참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저게 신뢰가 되는 일이고 그래서 정 마음에 가서 후원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저희 트래블데일리 유튜브 밑에 그 공지사항 같은 거 안내판 보면 거기 이제 후원 계좌가 있어요. 글로 해주시면 고맙겠고 팟캐스트 팟빵 들으시는 분 그쪽에 5,000원 후원해 주신 분들은 이제 후원을 그쪽을 통해서는 좀 멈춰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드리고 제가 일찌감치 공지를 드렸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공지를 드리게 돼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소식 본격적으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에어비앤비가 우리 정부에서 외국인 관광객 인바운드죠. 3천만 명 이런 목표를 좀 설정을 했잖아요. 요 관련해서 규제 혁신도 좀 해달라. 좀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정부 정책 기조에는 발맞추어서 노력하겠으나 이런 부분 저런 부분 한옥도 좀 신설해 달라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숙박 시설을 늘려야 하고 경직성이 좀 있죠. 한국에서는 그런 것들 좀 확대 좀 타파해서 숙박 공유 숙박에 대한 어떤 그 제도적으로 좀 잘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간추려서 좀 전해드리면서 중간중간에 저희들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에어비앤비가 사실 자기네가 갖고 있는 방 하나도 없이 전 세계에서 사업을 하면서 대단한 좀 창의적인 그런 사업을 해서 성공 모델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그 해외 가시면 저도 에어비앤비를 한번 이용해 봤지만
호텔이 좀 비싸다거나 아니면 위치가 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아니면 또 여행 스타일 내가 직접 나는 숙박하면서 밥도 지어 먹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에어비앤비를 많이 찾으시고 저도 이용해 봤지만 나름대로 편리성도 있고요. 가격이 호텔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떤 경우는 호텔보다 비싼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근데 비교적 아직까지는 호텔보다 조금 저렴한 거는 분명해요. 예. 그래서 많은 이제 그 해외여행 가신 분들이 이용하는데 한국에서 에어비앤비가 활성화됐다고 말하기에는 사실 거의 아니다라는 답변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많이 고쳐지긴 해야 되는데 일단 어떤 지금 에어비앤비가 입장을 밝혔냐면 외국인 관광객의 한국의 가정문화 체험이라는 매우 제한적 취지하에 도입된 이런 관련한 제도들 이런 것들을 좀 건축물 제한 뭐 이런 같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관련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또 보편화되어 있는 공유 숙박의 경우 숙박 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간 교류의 개념을 보다 광의로 보고 있다, 좀 넓게 보고 있다고 해요. 보고 있다는 거죠. 예컨대 숙박 서비스 공급자가 자신만의 스타일로 공간을 만들고 또는 공간을 숙박객이 체험하는 것으로 이렇게 어떤 그런 공간을 교류하는 그런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 그러니까 숙박 서비스 공급자, 그러니까 집주인이죠. 이 실거주 주택뿐만 아니라 세컨드 하우스, 두 번째 집, 안 쓰는 집, 이런 비정기 거주 또는 비실거주 주택에 대해서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전 세계 시장은. 그래서 이에 공유 숙박은 숙박 공급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면서 외래객 여행 수요를 충족하고 견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대략 이제 뭐 전체적인 입장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에어비앤비 입장이 어떤 것입니다. 저희 텍스트 뉴스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공유 숙박 공급은 여행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객실 공급이 상대적으로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서 여행 성수기, 만성적 객실 공급 부족과 이에 따른 객실료 급등 등의 문제를 유발하는 기존 숙박업을 보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뉴욕의 예도 들었는데 원칙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다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한국은 일단 땅이 좁고 주택난에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주택을 갖고 있는 유럽이나 다른 도시와는 다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집을 갖고 있는데 세컨드 하우스, 두 번째 집, 세 번째 집을 보유하면서 에어비앤비로 운영할 사람이 몇이나 되냐, 해외에 비해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가 아직까지 유교 문화가 남아 있죠. 그놈의 유교 문화 뭐 하는데 그 유교 문화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공유 숙박, 우리 집의 빈 방 하나를 에어비앤비 이용자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고 또 그 공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류를 한다는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 유교 문화가 뿌리 깊이 박힌 유교 문화로 봤을 때 그렇게 많은 수가 있진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 에어비앤비에서 해외에 있는 에어비앤비가 내세우는 게 뭡니까? 주인과 접촉, 컨택트. 예? 주인장과 컨택트하지 않고 뭐 우편함 어디에 열쇠가 있습니다라는 안내 정도, 메시지 정도만 가면 그걸 갖고 여행자는 해서 만나서 눈을 마주칠 일이 전혀 없다는 게 또 하나의 장점으로 작용하는데, 이런 얘기를 에어비앤비에서 했다는 것은 다소 조금 현장 상황과 그런 것들이 조금 좀 차이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외에 경희대학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여러 가지 인용을 좀 했고요. 또 에어비앤비가 최근에 한 1000명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는데 이 중에 한 83%가 한국의 인바운드 3천만 유치가 국가적 목표 달성을 위해 공유 숙박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오늘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설문조사하면은 뭐 우리나라 인바운드 관광객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공유 숙박업 활성화 필요하다고 받겠죠. 하지만 당신이 그러면 남는 방에 공유 숙박 유치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뿌리 깊은 유교 문화 때문에
그렇게 나설 사람이 많지 않다. 있긴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 문화에서 에어비, 특히 한국 시장에서 에어비앤비가 다른 유럽의 다른 지역, 다른 도시, 다른 여행지, 다른 여행 목적지처럼 활성화되는 것을 바란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이른 시즌이 이르다, 시기가 이르다. 그래서 뭐 언젠간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인바운드에 있어서 객실 부족, 성수기 때가 항상 문제인데, 성수기 때 객실 부족의 문제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객실 수가 모자라서라기보다는 최근에 우리나라에 여행 오는 뭐 중국이 됐든 일본이 됐든 다른 유로피안 됐든 서양인이 됐든 이제는 개별 단위의 여행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인실, 2인실 요 정도 각 그 성향, 여행 성향, 여행 규모, 여행자의 규모에 맞는 형태의 객실이 부족한 거지. 뭐 트윈이면 트윈, 더블이면 더블 이런 거 부족, 그게 중요하고 좀 먼저 해결해야 될 선 과제지 전체적인 객실이 모자라서 그러면 남아돌 땐 또 뭐 남아돌아서 문제라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같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요 전해드린 얘기, 그리고 오늘 요 메인 기사로 잡았는데 에어비앤비 측의 스타 측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런 관련 법이 조정이 돼야 하는데 이런 거는 누가 들어주나? 그럼 국회의원이죠. 그래서 저기를 잘 뽑아야 된다는 겁니다. 누가 또 관광업계의 입장을 잘 들어줄 수 있을까? 그런 누가 우리의 목소리, 업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나 이런 것도 잘 살펴야 될 필요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이번 주 동영상 뉴스도 금요일, 목요일자로 마무리되고 다음 주 월요일자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안녕.